변액보험의 약관의 주요 내용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약환급금인데요. 우리 해약을 하는 거는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예상이 안 되죠. 고객이 언제 해약하러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신청한 해지 신청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기준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험 문제에는 해지 신청일 다음 날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상 안 되는 건 플러스 2 영업일이다. 기억해 주시고, 해약 환급금은 어떤 걸 드리느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계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신계약비를 7년 동안 상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7년 동안 신계약비를 상각한다는 건 우리 보험회사 입장으로 보면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7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년 이내에 만약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보험회사가 상각하지 못한 미상각 신계약비를 빼고 줍니다. 그리고 계약 대출한 거 갚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거 빼고 줍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하면 보험은 손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지 공제액을 빼고 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는 해지 공제액이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을 공제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특징을 보면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의 나이라든지 보험기간, 납입 경과 기관, 운용 실적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최저보증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원금 소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적을 수 있어요. 누가 책임지죠? 계약자가 책임집니다. 밑에 보면 단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여러 가지 공제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미리 공제해라, 이 얘기고요. 밑에 보면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 제가 기납입보험료 납입을 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 이자 같은 거 막 붙어서 계속해서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지하면 낸 거보다 더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무조건 기납입보험료보다 작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납입 최고 기간, 이것도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2회 이후에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연체 중이다. 그러면 14일 이상에서 이제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인데 통상은 14일이죠. 14일 이상 납입 기간, 납입 최고를 하시면 돼요. 납입 최고라고 하는 게 돈 내시라고 독촉하는 의미인 거죠. 납입 최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날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납입 최고 기간이 되는 거죠. 이건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고요. 밑에 보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처리는 납입 최고 기간 없이 진행이 된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납입 최고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입 최고를 해야죠. 지금부터 돈 안 내시면 며칠 있다가 해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돈 좀 내주세요. 납입 최고를 하고 그 이후에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 해지하는 것이지 납입 최고 기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에는 자유 납입이 원칙이죠. 만약에 의무 가입 의무 납입 기간만 지나면 납입 중지할 수도 있고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해약환급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에서 월세를 깔 수 없는 경우죠. 그러면 월 계약 해당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납입 최고 기간을 적용하고요. 보험료 미납 해지, 보험료를 미납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납입 최고하죠. 납입 최고 기간 동안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그때 해지하겠죠. 그래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던 계약 적립금을 일반 계정으로 옮겨야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운용 실적에 따라서 적립금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보험료 미납이 됐으니까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저 돈 못 내겠어요, 해지할게요. 그러면 그 날짜 기준으로 적립금액 돌려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더 손해가 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납이 해지가 되면 그 기준으로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더 이상은 운영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은 뭐예요? 해지한 걸 다시 살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 일반 보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되고 해약환급금 받지 않았다. 해약환급금 받아갔으면 이미 다 계약 끝난 거니까 의미가 없고, 미납으로 해지가 된 상태에서 보험료 남아있는 적립금, 해약환급금 받아가지 않았으니까 돈은 안 가져왔으니까 계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때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부활할 수 있죠. 절차는 뭐예요? 밀린 보험료 다 내고요. 만약에 이자가 있으면 이자도 다 내고요. 저희가 살려주세요. 부활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다시 심사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신계약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하죠. 왜냐하면 죽었던 계약을 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심사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보험하고 똑같이 3년 시험에 많이 나오죠. 2년, 5년 많이 문제 나오고요. 부활 청약 승낙 시 청약일까지 회사가 정한 이자를 더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승낙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해지된 날부터 부활시까지 평균 공시율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하고 연체 보험료 중에서 특별보험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체를 한다. 이건 뭐냐면, 자, 이분이 지금 부활을 승낙을 했잖아요. 그러면 해지된 날부터 예를 들면 3년 안에 부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돈을 안 냈어요. 그래서 고객님 돈 내셔야 돼요. 납입 최고했어요. 그래도 안 냈어요.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반 계정으로 넘긴다 그랬죠? 언제든지 고객이 해지하러 오면 돈 드려야 되니까. 일반 계정으로 넘기면 이분이 부활하러 왔어요. 부활하러. 그럼 부활하러 오는 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돼요? 일반 계정에 있으니까 평균 공시율로 굴렀을 거란 얘기예요. 이 해지 환급금이. 이렇게 공시율로 굴른 이 돈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늦게 낸 돈 있잖아요. 안 낸 거, 밀린 거에다가 이자 합쳐서 낼 거잖아요. 그분이 연체 보험료 중에서 낸 돈 중에 특별계정으로 들어갈 거 이거 합쳐서 특별계정으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미납이 해지가 되면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공시율로 굴른 적립금과 밀린 거 한꺼번에 낸 것과 이거를 특별계정으로 넣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해약 환급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틀렸죠?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면 부활을 할 수 없죠.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부활이 되는 거고요. 적립금하고 보험금액, 해지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 기본 보험금액 및 변동금액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액은 당연히 지급을 할 거고요. 해지 기간 동안에 특별계정 운용 실적은 확보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점이 해지 시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보험금 미납했어요. 해지했어요. 그래서 위에 지금 제가 그림 그려놨는데 여기서 지금 해지됐잖아요. 해지. 부활 언제 했어요? 여기서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 요 기간 동안에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활 시점에 기준가격으로 들어가면 요 사이에 있는 실적이 반영된 거고요. 해지 시점에 기준가격으로 들어가면 이 사이에 있는 실적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요 기간 동안 보험료 안 내고 해지 상태로 있었으니까 이 사이에 운용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 시점, 요거는 뭘 잘 보셔야 되냐면 부활 시점으로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밑에 그 해지된 기간 동안의 운용 실적은 확보할 수 없어요. 근데 운용 실적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지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2차1 부활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 승낙을 하고 연체 보험료가 납입이 됐다. 그러면 납입한 날 플러스 제2영업일. 승낙된 이후에 돈 들어왔으니까 돈 들어온 날 플러스 제2영업일이죠. 두 번째는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고 뒤늦게 승낙이 됐다. 그러면 승낙일 플러스 제2영업일. 어쨌든 부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2영업일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대출,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계약 대출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 대출해 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변액보험에서 대출을 해주면 특별계정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이걸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대출을 했잖아요. 만약에 대출을 안 갚으신 상태에서 저 해지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돌려드릴 돈에서 대출 안 갚으신 거 해지 공제액 빼고 돌려드려야 되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손해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고객이 와갖고 저 해지할게요 그랬는데 고객님 죄송한데요. 고객님 해지하시고 대출 받으시고 지금까지 손해가 너무 나서 지금 해지하시면 돌려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변액보험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을 나중에 해지 공제액에서 까기 위해서 일반 계정으로 넘겨서 운용을 안 해요. 이 상태에서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운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시면 변액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사이 동안에 운용 성과는 가져갈 수 없어요.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 안 나는 거고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은 변액보험에서 가져갈 땐 이런데 변액보험하고 상관없이 보험회사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보험회사가 변액보험과 상관없는 보험회사의 재산, 일반 계정에서 돈을 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변액보험하고 좀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돈을 빌려가더라도 여기 운영하는 거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다. 요 두 가지만 명쾌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볼게요. 계약자는 보험 기간 중에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 적립금으로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한도나 서류나 이런 것들은 일반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계약 대출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고객이 언제 대출 갚을지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상환일 플러스 제2 영업일의 특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언제든지 상환 가능한데 계약 해당일에만 상환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 즉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아니에요. 예상 안 되기 때문에 상환일 플러스 2 영업일에 투입된다. 기억하시고. 자, 원리금, 대출 원리금은 보험 계약 대출금 미상환 시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해약 환급금이 지급되거나 이럴 때 거기에서 차감하죠.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죠? 해지 공제액. 그래서 미상환 대출 원리금은 해지 공제액에 포함이 된다. 그 얘기고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를 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약 환급금에서 미납된 대출 원리금은 차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특별 계정 방식.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액보험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대출 받는 거예요. 얘는 월 1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두 개 비교하는 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별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일반 계정으로 넘겨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분이 안 갚으면 공제를 해야 되는데 적립금이 줄면 안 되니까 이분이 대출받은 것만큼은 그대로 일반 계정에 넘어와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대출 원금 상환 전까지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손해가 나겠지만 만약에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손실이 안 났으니까. 대출금은 운용실적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서 투자 수익률만큼은 기회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투자 손실만큼은 기회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대출금은 언제 지급하느냐? 대출 신청은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출 신청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지급이 됩니다.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죠? 이자가 들어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바로 특별계정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대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문제 보시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계약대출 이자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투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반 계정 방식이 뭐냐면 보험회사 재산 일반 계정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얘는 횟수 제한 없어요. 얘는 변액보험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대출 해당 금액만큼 일반 계정에서 보험회사가 신용대출해 주는 것처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재산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변액보험하고 상관없으니까 변동 없죠. 운용돼요, 안 돼요? 운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이 나면 유리하죠. 근데 거꾸로 손해가 나면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손실을 그대로 또 안아야 되니까. 대출 상환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 똑같이 해지 공제액으로 차감하겠죠. 지급일은 이거는 변액보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요. 변액보험이면 예상이 되냐 안 되냐 따지겠지만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돈으로 빌려주는 거니까 즉시 지급이 됩니다. 대출 이자는 수수료 같은 거 없이 전액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으로 보험회사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여러분이 잘 비교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인데 사실은 일반 보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도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입 금액의 변경이에요. 가입 금액 늘리는 거는 불가능하죠. 1억 원 가입했던 분이 왜 갑자기 3억 원으로 늘리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모럴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불가능해요. 감액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변액보험에서 감액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경제가 어려워서 3억짜리 보험 들고 있다가 1억짜리로 감액했어요. 경제가 좋아졌어요. 다시 3억으로 올리는 거. 내가 원래 가입했던 것보다 더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입했던 걸로 돌아가는 거. 이건 가능할까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내리는 건 가능한데 내린 걸 다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해요.
기본보험금 또는 변동보험금만 감액하는 거, 따로따로 하나씩만 감액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연동돼서 같이 감액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감액할 수 있다. 문제 많이 나오고요.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됩니다. 해지. 그래서 해지된 것만큼 보험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감액 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중도 인출로 처리된다. 중도 인출이 아니라 해지입니다. 뒤 밑에 유사한 일반 보험으로 전환. 이건 뭐냐면 제가 변액종신보험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변액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 종신보험으로 바꿔주세요.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변액으로 바꿔주세요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전환된 계약을 다시 돌리는 환원은 불가능하고요. 정정이라고 하는 건 청약서 쓰거나 이럴 때 잘못 기재한 거예요. 이거 잘못 썼으니까 이름 제가 원래 순자인데 숙자로 돼 있어요. 바꿔주세요. 이런 건 뭐든지 다 바꿔줍니다. 청약서 작성이나 입력 과정에서 오류, 착오가 있으면 다 정정이 되고요. 자산운용 옵션의 변경 이거는 우리 뭐 자동자산 재배분 그 평균 적립하는 그 일시납으로 들어왔을 때 나누어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도 변경하는 거는 원하는 대로 다 변경할 수 있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요. 변경 불가한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피보험자 변경할 수 없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은 무조건 종신입니다. 이거 변경할 수 없고요. 의무 납입기간, 미리 정한 납입기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피보험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 의무 납입기간 변경할 수 없다. 피보험자도 변경 가능하다. 가끔 가다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변경기간 가능하다. 틀린 거예요. 뒤에 보시면 초기 투자 자금, 변액보험을 처음 만들면 높은 유동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자기 돈을 먼저 넣어서 유동성 유지한다 그랬죠. 그 돈이 초기 투자 자금입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펀드에서 최초 개설을 하면 회사 자산의 일부를 초기 투자 자금으로 펀드에 투입해서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돈이고요. 원인이 뭐냐? 초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운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해지율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통계가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설정은 초기 투자 자금은 회사 돈이니까 일반 계정에 있겠죠. 이거를 특별 계정으로 이체해서 설정합니다.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박스 쳐놓고 얘는 누구냐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 계정 펀드의 이제 폐지인데요. 여러분이 해지라고 하는 것과 폐지라고 하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계약자가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그러면 승낙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만기 전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계약자가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해지고요. 보험회사 또는 운용사가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폐지예요. 제가 기껏 변액보험 가입했는데 운용사가 저 이제 이거 못하겠습니다 안 해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폐지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를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오케이 그러면 그 폐지하세요. 허가를 해줘야 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 뭐냐면 그런 허가 없이 폐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요거 가지고는 운용했을 때 효율도 안 나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거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어요. 폐지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없어졌다든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상장 폐지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도. 그 대신에 폐지하면 그냥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랑 비슷한 다른 펀드를 이제 고객한테 초청해 주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가 펀드가 조금해서 운용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폐지할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요. 안내를 할 때 요거하고 비슷한 펀드가 요거니까 요걸로 갈아타세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 반응이 어때요? 나는 싫으니까 돈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돈으로 돌려드리면 되고요. 아니요, 나는 그냥 이쪽으로 옮겨갈게요. 그럼 옮겨가고요. 아무 대답 없는 고객은 다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걸로 보고 옮겨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옮겨간다. 이거는 펀드 변경인데 이거는 계약자 잘못이에요? 보험회사 잘못이에요? 보험회사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는 펀드 변경 횟수에서 빼줍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볼게요. 특별계정 펀드를 폐지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특별자산 펀드의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산 가치의 변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작아진 거는 도대체 얼마를 작아졌다고 보는 거야? 설정하고 1년이 됐는데 50억에 미달하거나 1년 됐을 때 50억은 넘었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1개월 동안 계속해서 50억 원이 미달하거나 이런 건 소규모 펀드라 그래서 허가 없이도 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이나 내가 판매를 했는데 50억이 안 됐다. 이거는 폐지할 수 있고요. 1년째 되는 날 50억은 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개월 동안 계속 50억이 안 돼요. 이것도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당해 특별계정의 운용 대상이 소멸했다. 이럴 경우에 폐지할 수 있고요. 거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폐지할 수 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2번입니다. 50억 원을 100억 원으로 1년인데 6개월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요. 자,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그 밑에 보면 문제 또 있죠. 해당 변액보험 상품이 판매 중지된 경우 판매 중지되었다 그래서 폐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판매가 중지됐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은 계속 운영해줘야 되는 거고 기준가격 개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정을 해야지 폐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펀드의 폐지 사유로 펀드 변경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펀드 변경 수수료 받으면 안 되죠. 보험회사의 규칙 사유가 있으니까 펀드 변경 횟수 연 12회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되고 유사한 펀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돼요. 근데 이럴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변액보험의 이해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금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